자, 일단 전반적인 암호화폐 한 줄로 조금 평가를 하자면, 정말 알 수 없는 기로에 놓였다. 전반적인 지표들이나 온체인 데이터들, 또 차트들은 아무래도 이 우상향보다는 지금 좀 하방 압력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 분위기는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자체는 전일 대비 0.44% 정도 올라섰고요. 시가 24시간 거래량도 전일 대비는 7.6%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은 다행히 강보합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다행히 추가적인 하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마감일이 9월 2일로 지금 다가왔죠. 승인 여부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마감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좀 시장에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근데 정말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ETF 승인이 난다 하면은 뭐 그냥 바로 이대로 그냥 뭐 불장 직전에 먼저 달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아마 승인하지 않고 계속 내년까지 밀려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저도 조금 더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는 좀 대공황급 침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뭐 경기 연착륙이니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리세션의 공포가 있다 없다를 놓고만으로도 의견이 분분하죠. 근데 마이크 맥클론은 이 대공황급의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10,0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대공황이라고 하면 뭐 몇 년도예요? 그 1930년 뭐 이쯤이죠. 어쨌든 거의 뭐 1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와 같이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던가 신규주택 건설, 그리고 주택 판매나 이런 부동산 관련 경제 지표를 면밀하게 검토해 봤을 때 잠재적인 위기가 전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시사점을 나눠줬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유입됐던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 급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재로서는 실적이 좋은 자산이지만 만약에 이 경기 침체, 경기 딜레마로 이어진다면은 $10,000까지의 가격 하락. 알렉산더님께서 다 죽자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말만 들어도 무섭지만 아니길 바라면서. 근데 사실 뭐 비트코인 10K 가면 뭐 우리 코인 시장만 죽는 건 아니겠죠. 모든 위험 자산들이 아마 풍비박산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이런 보수적인 전망치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정도만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대규모로 비트코인 물량이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됐는데, 지금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예치 물량이, 이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래들은 지금 뭐 대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모아간다 라는 스탠스를 고래들은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중앙화 거래소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율이 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난 25일에는 비트코인 거래가 $1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지갑으로 옮겼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옮긴 것은 확인이 됐고, 지금 남은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당분간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비트코인이 이 유통됨에 따라서 비트코인 총량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2,100만 개 있잖아요. 2,100만 개의 5.8%만 현재 거래소에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죠.
그 사이에 우리가 이미 한 차례 또 불장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몇 년, 7, 8, 9, 10, 11, 12, 10, 거의 6년 전 6년 전 거래소에 있었던 비트코인 물량과 같은 수준의 물량이 거래소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 변동성이 없어서 가격 하락을 막아준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봐야 될지 좀 공격적으로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우리가 저항선도 뚫고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악재로 봐야 될지 어쨌든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장기 펀드의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6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주식은 그래도 조금 상승세가 나왔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뭐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암호화폐는 그래도 약세장을 계속 걸었습니다. 지금 장기 펀드 숏 포지션이 2023년 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베팅을 건 사람들이 6개월 내 최고치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하락한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거를 건수로 봤을 때 비트코인 롱 포지션은 7,900건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전주 대비는 700건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하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582건이 전주보다는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월 되자마자 가격이 상승으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분위기 사실 나쁘지 않았죠. 우리가 뭐 15,000달러 이야기하다가 30,000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지표, 이 글래스 노드의 설립자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25,000달러만 잘 지켜주면 우리가 오히려 9월 달에 상승 랠리를 갈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이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심리 지표인 RSI 같은 경우는 30을 약간 하회하면서 지금 과매도 구간에 나와 있죠.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5,5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상승 전환이 어렵지만 25,500을 지켜주면 다음 달에 오히려 우리가 랠리를 갈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차트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9월 달에 늘 하락을 했다. 2015년, 2016년 단 두 개 연도를 빼놓고 모든 순간에 9월, 모든 연도의 9월에는 하락을 했었는데 자, 과연 올해는 비트코인이 9월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줄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26,000달러 잘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25,500만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9월 달에 희망적인 한 달을 보낼 수 있다.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빨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알트코인 소식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비트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알트들도 큰 변동성이 없는 모습이죠. 이더리움 1,600달러대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테더랑 USDC 스테이블 코인도 변동성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USDC의 시가총액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테더랑 USDC가 거의 이렇게 3, 4위로 붙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USDC가 USDT의 꼬리를 물기 일보 직전 정말 USDT의 시총을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USDT는 지금까지도 3위의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고 USDC는 어느새 6위까지도 밀려났습니다. 리플과 BNB에게 순위를 내준 상황이죠. 아니나 네, 시가총액을 내줬죠. 아니나 다를까 USDC의 시가총액은 2년 내 지금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약 260억 달러 수준인데 작년 6월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56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 위치와 관련해서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 분위기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USDC는 시가총액이 지금 2년 동안 가장 적은 상황인데 왜 그럴까로 이야기를 굳이 이 전문가들이 추측을 해보자면 올해 초에 미국 은행 위기가 있었을 때 USDC가
디패깅이 됐었죠. 디패깅이 잠깐 나왔었고 또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던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USDC의 시가총액이 감소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USDC의 시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에이다의 창업자인 찰스 호킨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걸고 넘어지네요. 에이다가 비트랑 이더를 뛰어넘는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설계가 된 지 2008년에 나왔으니까 그죠? 좀 몇 년이에요. 어쨌든 시간이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뭐 거버넌스라던가 기술적으로 체계가 바뀌지 않는 코인이죠. 중앙에서 움직이는 이 개발자들이 있지만 다들 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게 정말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대표가 있고 뭐 이렇게 팀이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는 팀보다는 비트코인은 기술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 뭐 찰스 호킨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러한 점이 약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거버넌스 모델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서로가 뭐 이렇게 비트랑 이더 너 이게 단점이고 이게 단점이니까 우리가 짱이야 뭐 글쎄요 남을 그렇게 깎아내리면서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좀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 좋지 않을까요? 일단 찰스 호킨스는 주말 사이에 비트와 이더보다도 네, 우리 에이다가 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페페가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개구리죠, 페페. 국내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지 않을 거예요. 대표 국내 거래소에는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으실 텐데 지금 갑자기 상당한 금액의 페페가 탈취가 됐습니다. 10조의 페페가 탈취가 당했는데 이를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상황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뭐 내부자의 소행이다, 해외에서 뭐 외부에서 해킹을 한 것이다 등등등등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오늘 하루까지 조금 더 분위기를 지켜보고 제가 내일 조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주말 사이에 대량의 페페 코인이 덱스에서 이 중앙화 거래소로 갑자기 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16조의 페페, 16조 개겠죠. 16조 개의 페페가 뭐 OKX라던가 바이낸스, 쿠코인, 바이비트 이런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송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분들 같은 경우는 페페를 사용 안 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사실 뭐 크게 이걸 비중을 다룰까 싶기도 했지만 워낙 또 밈코인 중엔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내일도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에 페페가 있어요? 빗썸에 페페가 있어요? 워너마켓에 페페가 있어요? 몰랐어요. 엄청난데요? BTC 마켓이 아니라 워너마켓에 상장이 돼 있나요? 자연님? 아니 빨대님? 빗썸에 있었군요. 페페가 나름 국내에서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코인이었군요. 우리 페페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알렉산드님께서 페페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페페와 관련해서는 내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서 우리 USDC의 시가총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반면 USDC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증가했냐? 페이팔과 마스터카드를 추월할 정도의 가치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페이팔이 여기 맨 첫 번째 가장 낮죠.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비자카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쫙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황색이 2021년도, 이 파란색이 2022년도, 이 회색이 지금 2023년도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올해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마스터카드와 페이팔보다도 못하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터카드와 페이팔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한 해를 보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급감을 한 상황이죠. 작년까지는 거래량이 비자보다도 거래량이 많았었는데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 넘는 상승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면에서는 현저히 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마켓에 있어요. 저는 이거 그렇다면 조금 가격이 조정이 나온다면 페페 조금 더 주목하고 있어 봐야겠네요. 개구리가 시바견을 이길 때까지 고고. 페페 뭐 귀여우니까 정말 재미삼아서 이거를 홀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조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뭐 네트워킹이나 기술적이나 해킹이나 큰 사건으로 한번 출렁였을 때 오히려 조금 근본이 있거나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에게는 또 기회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국내에도 상장되어 있는 만큼 현재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탈취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핀볼드에서 갑자기 저평가되어져 있는 암호화폐 5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약간 추천처럼 종목 추천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0.1센트 미만의 저평가 암호화폐예요. 0.1센트라고 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이 가격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암호화폐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코인 좀 2개, 3개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비체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체인. 우리 암호화폐 고인물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비체인에 대한 상처가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비체인 고점 대비 지금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뭐 이거는 뭐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 하락이 있었죠. 한때는 뭐 이 바코드, 이 물량, 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중국 쪽 코인들이 한참 핫할 때 비체인도 굉장히 잘 나갔었지만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한 지 지금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몇 년이 비체인 같은 경우. 근데 비체인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반등 국면을 연출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가격을 함께 오랜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체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상장이 오래전부터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홀딩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격이 0.01달러예요. 고점 대비 가격을 봤을 때 고점 대비 0. 얼마까지 갔나요? 그 당시에 0.25달러 정도까지 있었던 코인이 0.016이면 네, 저도 거의 뭐 한 이쯤에 거래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저도 뭐 손실로 하면은 정말 확인하고 싶지도 않은 손실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유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한 또 2번째 종목으로 도지코인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도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뭐 고점 대비도 가격 하락이 많이 나온 상황이지만 이 일론이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이상 도지의 추가 상승 여력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도지코인의 가격도 큰 하락은 있었지만 하지만 인공지능 챗봇 구글 바드에 따르면 도지코인이 다음 강세장에서 0.2달러까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챗 GPT 같은 이 구글의 챗봇 있잖아요. 바드가 도지코인은 다음에 0.2달러까지 오른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대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해주신 건지 일단 이유는 그렇게 적혀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 상승, 주식이 최고다. 그러니까 저희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그쵸?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해만 뭐 몇백 % 거의 오른 것 같은데 네. 포스코 그룹주 부럽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암호화폐 볼게요. 그리고 또 헤데라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헤데라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현대자동차라던가 기아자동차,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랑 이산화탄소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더 눈도장을 찍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이 헤데라의 블록체인의 수용 증가가 이어질 수 있겠죠. 현대 기아차를 넘어서 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라던가 또 다른 기업들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수용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충분히 실적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헤데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헤데라도 가격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모두 반에 반토막이 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핀볼드에서 주목하고 있는 코인들은 이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